반도체 시장에서 타도 삼성을 외치며 한국을 견제하던 대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생산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언급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TSMC에서 삼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대만의 TSMC 역시 3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TSMC는 인텔과 손잡고 이번 하반기부터 3나노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의 전망과는 반대로 TSMC의 3나노 양산은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되는 대참사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3나노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TSMC가 백기를 들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만에서 향후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TSMC의 3나노 제조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이런 소문이 돌자 TSMC는 급하게 애플의 3나노 칩을 9월부터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2022 세계반도체 대회에선 자사의 3나노 수율이 80%에 안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TSMC가 이렇게 자사 공정의 수율을 밝히는 일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는 TSMC가 삼성전자에게 시장을 뺏기는 것을 염려에 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는 행색에 많은 전문가들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연기가 되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3나노 대형 고객사인 퀄컴과 엔비디아는 예전이었으면 자신들의 반도체 생산을 맡길 파운드리를 망설임 없이 TSMC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TSMC의 9월 애플 반도체 양산 계획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있을 3나노 반도체의 모든 물량은 삼성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TSMC의 악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TSMC의 기업 가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으로 인해 항상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펠로시 의장 방문을 기점으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도 TSMC의 성장과 투자를 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언론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과 TSMC는 양안전쟁 발생 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협박해왔는데요. 실제로 첨단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지금 당장 TSMC가 포격을 받아 생산을 멈춘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TSMC를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국의 IT 회사들은 TSMC와 깊은 연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속에 무역 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다른 품목들은 모두 수입을 거절했지만 TSMC 반도체는 예외로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2021년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인데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중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경제적으로 옥죄기 시작한 건데요. 기존 중국 정부는 자국의 IT 기업 육성을 위해 대만의 TSMC 반도체 수입을 용인해왔는데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7월 수출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가까이 급락하는 이변이 발생한 겁니다. 이는 펠로시 의장이 방문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인 중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면 대만의 수출은 더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명한 외신 언론인 블룸버그 통신 또한 중국에서의 주문이 급락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대만국은 향후 수출 주문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면 봉쇄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전 대신 잠수함, 군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해 대만 항구와 영공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면 봉쇄에 나설 경우 지대공 미사일로 적국의 군용기를 격추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미군의 괌 기지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한된 봉쇄라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 항로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봉쇄 전략을 택할 경우 대만 경제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은 에너지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 전략은 대만 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전문가들은 TSMC가 향후 3년 안에 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8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현대 기술의 기적이라고 불리는데 3나노 공정을 위한 이 장비는 1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 전력도 이전 세대 장비의 약 10배인 대당 약 1메가와트에 이릅니다. 이 장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8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도 도입해 설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TSMC의 전력 소비량 급증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만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여 심각한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재로 대만의 주요 항로가 막혀 자국의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면 대만은 심각한 에너지 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TSMC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시기에 중국이 봉쇄 조치에 나선다면 TSMC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탓인지 대만 경제부는 자료를 내고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재고분은 충분하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10에서 11일, 원유는 146일, 석탄은 39일 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장기간 봉쇄를 생각해 봤을 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의 파운드리 역시 대만과 같이 EUV 장비 도입으로 전력 소비량이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나노 양산과 더불어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만과 달리 에너지 수급에 큰 위협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물 시장 가격이 워낙 뛰었지만 중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조달해왔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대만과 다르게 다른 국가에서 천연가스나 원유 등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는 선박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과 같이 대만 해협이 봉쇄되어 대만이 에너지 난에 겪게 된다면 TSMC에 묶여있던 많은 물량들이 삼성전자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TSMC만큼의 반도체 생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 파운드리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바이든과 함께 방문한 미국 상무부 장관도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대만 업체인 TSMC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강조하며 대만 반도체에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진행할 때 초청한 유일한 해외 기업은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였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은 치포 동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예비회의가 도래하고 있는데 대만은 아직 회의 및 훈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의 각계에서도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또한 미국이 대만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으로 병합된다면 중국이 갑자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며 한국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어필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가는 영국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러시아와 밀월 관계인 시진핑 주석이 대만 침공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과거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인내심이 강하지 않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경우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한 용기를 얻어 대만 침공 계획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각계각층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치포 동맹 재편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1위를 달리며 기술력에서 삼성과 각축을 다퉜던 대만의 TSMC지만 세계 3위의 중국 군사력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진핑 주석은 야망이 높은 사람이기에 임기 이내에 대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제재나 대만 해협 봉쇄, 무력 통일 등 다양한 옵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 통일에 대한 야욕을 보일 때 그때가 한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